네, 반갑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시장은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플러스를 살짝 기대하긴 했었는데, 좀 아쉽죠. 그래도 마지막에 끌어올려진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수급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CPI 지표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나면 이제 시장 방향성이 조금 더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자동차주들은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테슬라의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세다, 이런 부분 좀 있고요. 또는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제 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세 전환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들의 상승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붙잡혀 있는 상황 동안에 개별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좌 상황은 오늘도 플러스 기조 유지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먼저 보시면은요. 0.03 마이너스입니다.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냥 오늘은 기대감이 좀 있었던 날인데 조금 실망스럽다 정도지 시장이 나빴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 있고요. 저점을 일단 잘 유지하고 있죠. 자, 유지가 되면서 달라지는 모습들은 뭐냐면 200일선의 저항대가 좀 내려오고요. 21선 저항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일선과 21선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치고 올라갔을 때 조금 더 가볍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일단 우선적으로는 21선과의 골든크로스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의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횡보 잘하고 있는 거고요. 상승으로 가면 더 좋겠지만 상승하지 않고 횡보를 한다고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중반으로 들어가죠. 이제 CPI 지표 발표되면 분위기가 조금 업되면서 FOMC 기대감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주 후반에 상승으로 이끌어줬을 경우에는 일단은 2420포인트 2400포인트 돌파하는 모습은 조만간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경제지표만 좋게 나오게 된다면 별 문제 없이 주 후반부 상승, 그 다음에 다음주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모습. 근데 다음주에 산타랠리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2500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2500만 넘어가면은 200일선까지 돌파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약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분봉상에서 체크해 보시면 여전히 저점 구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이제 유지하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오늘 올라가도 되고요. 내일 올라가도 되고 언제든 올라가긴 할 겁니다. 대신에 이 바닥권이 조금 지루하고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치고 넘어가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추세는 하단을 통과하면서 반등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승 구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한 걱정, 시장에 대한 걱정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요.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나오긴 했습니다만 크게 하락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감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매도를 조금 줄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000억원대 매도죠. 약간의 이제 관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부분이고요. 금융투자는 마지막에 순매수 전환되면서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온 매수 포인트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했다 보시면 되겠고, 대형주 쪽도 어느 정도 많이 회복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지 않나 생각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내일 정도라면은 이제 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생겨날 것이다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일단 플러스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 마감 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겠고요. 대신에 2차전지 쪽 LG 에너지솔루션, SDI, 그 다음에 LG 화학까지 마이너스 국면 만들어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지금 IRA 쪽으로 본다라면은 자동차와 배터리가 같이 묶여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연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법안이 이제 통과를 하지 못했다라면 올해 안에는 연기되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법안에 대한 부담감은 좀 계속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2차전지와 다르게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은 일단 지지선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현재 가격대 구간이 지지라인대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DI라든지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은 지지라인이 조금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불안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조심하셔야 되겠죠. 대신에 LG화학이라든지 SDI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상승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SDI도 마찬가지죠.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오버슈팅한 부분들 좀 꺾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선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도 뭐 그렇게 본다면 비슷한 상황이겠죠. 45만원대.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위협적이진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다만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문제가 돼요. 지금 에코프로맵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문제, 뭐 첨보 같은 경우도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만 얘네들이 가장 문제인데요. 얘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지금은 횡보 상황이잖아요. 횡보를 뚫고 내려가는 모습인데 아래쪽에 지지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주가 조정이 조금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시면 게임주도 좀 내렸고요. 엔터주도 좀 내렸죠. 네. 이 콘텐츠 관련한 종목군들 좀 내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좀 내려온 모습이고요. 뭐 JYP 엔터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CJ ENM은 오히려 상승했고요. 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게임주, 펄어비스라든지 뭐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군 물론 전날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내려가도 충격은 덜하겠습니다만 부담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크게 뭐 부담될 만한 건 없죠.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골고루 그런 어떤 균형을 참 유지했다 정도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없지 않았나 생각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개별주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개별주들 상승률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경보제약, 제약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죠. 경보제약, 화일약품, 한국 유니콘 제약, 제약자 붙어있는 것들이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감기약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뭐 품절 사태다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보면 제약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명문제약, 이연제약, 국제약품 뭐 이런 것들 대부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쪽 사업 영위하는 쪽이 제법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네. 상승 쪽은 2.4%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판단돼요. 그 다음에 하락률 넘어가 볼게요. 하락률은 지금 형지가 하한가 기록이 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어반리튬, 네, 이게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네, 중앙 DNM, 핑거스토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하락도 뭐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크게 네, 충격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락 포인트는 2.36% 똑같네요. 플러스 2.4에서 마이너스 2.3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네 팽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과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보합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포지션을 따지고 본다면은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 정도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오늘은 그냥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조금씩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라든지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개별주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뭐 강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갑자기 튀어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50 같은 경우도 오늘 갑자기 좀 튀어나갔죠. 뭐 미세먼지 관련해서 뭐 웰크론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갔지만 관련한 종목으로 연결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도 오늘 네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바닥에서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니까 뭐 흐름들을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CJ, CGV도 걱정하실 수 있겠는데 이건 뭐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올라간 다음에 조금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고요. 아래쪽 21선 라인 때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지지선이 또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네, 위협적이진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넘어가 볼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기관 쪽에서는요, 레버리지 매도가 들어갔고요, 하이닉스 매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버스 매수가 들어왔는데, 물량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모습은 아니고요, 그냥, 뭐, 필요에 의해서 매수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미포조선, S51, 현미약품 이런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매도는 자동차, NC소프트 오늘 좀 많이 하락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SDI, 기아, 에코프로. 보시니까 뭐,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보면 계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조심하셔야 돼요. 2차전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매도에서 빠져나왔어요. 오, 그렇다면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금융투자 쪽 넘어가서 보시면 곧버스, 삼성전자 순매수 있어요. 인버스. 시장은 떨어질 거다 생각하지만 일단은 시장의 어떤 구성 요소들은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많이 밀리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은 형태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죠. 그냥 시장에 대해서 그냥 관망하는 정도의 움직임이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곧버스, 곧버스 순매수예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쪽 매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비 예상은 없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빠져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전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더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를 좀 많이 팔았죠. 요걸 제외하면 매도는 많지 않습니다. 현대, 네이버,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뭐 모비스, 로템 등등등 쭉쭉쭉 팔긴 했는데 기아가 오늘 거의 탑으로다가 많이 팔려나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아 자동차는 따로 사지 않았습니다만 기아 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가 따지고 보면 현대차가 조금 더 낫거든요. 왜냐면 지지라인 때가 현대차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가까이 있지만 기아는 조금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 때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우리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딱히 걱정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기아차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외국인들 매도가 이렇게 좀 많이 집중된 모습들은 조금 부담스럽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RSI 지표라든지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내리는 거야? 이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느낌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발 매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뭐 외국인도 특이사항은 없네요. 오늘은 워낙 뭐 매도가 좀 많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고요. 매수도 그냥 적당하고 매도도 적당합니다. 다만 이제 곧버스 매수한 부분과 그 다음에 기아차를 매도한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은 레버리지를 팔아먹은 건 없네요. 그죠? 레버리지 팔아먹은 건 없고 그냥 곧버스만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 이것도 물량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일단 CPI 지표를 앞두고서 약간 이제 관망세로 들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재고 있다는 느낌 좀 있죠. 그 다음에 대형주들 붙잡아 놓고서 자기들이 이제 매집을 하든 아니면은 거기에서 뭐 찜을 쪄먹든 짬뽕을 끓여 먹든 간에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개별주도 움직일 때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없는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기존 종목을 팔아먹고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지금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대형주들이 계속 붙잡혀 있었거든요. 대형주들이 조만간 반등 나올 시기가 나올 겁니다. 외국인 매수와 함께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도 옮겨 타지 마시고 가만히 들고 가시는 거 그 전략을 강력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시장은 아직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순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골고루 수익을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수 있는 재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현재 시점을 저점으로 인식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 그 구간까지만 잘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시장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